예, 오늘 뉴스탑10이 선정한 1위입니다.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 이 얘기 뒤에도 좀 붙여볼 텐데요. 먼저 이 1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무대응도 전략이라고 했던 청와대가 일본을 대하는 데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데일 메시지가 또 나왔는데요.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오늘 오후 조금 전 발언이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경고라는 단어도 들어오는데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전면전입니까? 뭐 그런 조짐들이 점점 보이고 있죠. 지난 12일 날 전남에 가서 이제 경제 포럼에 가서 또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일본의 피해가 더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고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걸 미처분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일본의 경제 피해가 더 클지 우리가 더 클지는 제가 객관적으로 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를 달지는 않고 싶지만 그렇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어떤 강대강 대결로 가면 결국은 일본과 우리의 어떤 경제력 차이라든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어떤 그 키를 일본이 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럼 우리 기업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앞에 이야기했지만 기업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지금 뭔가 새로운 어떤 뭐 제공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강경투쟁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 과연 기업들은 그럼 어디 가서 그럼 이 활로를 찾아야 될 것인지. 그럼 우리 기업들은 점점 더 피해가 하는데 예. 대통령께서는 이것에 대한 외교적 해법은 전혀 지금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뭐 강경투쟁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기업들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심정이다. 솔직히 말해서 감정적으로야 누구나 말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인들이 할 일은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한 해법들을 어떻게 내오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요. 결국 외교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예. 자, 그럼 외교로 풀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차장, 전 이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무대응 전략으로 일단 했단 말이죠. 청와대 기조가 돌변, 바뀐 건지 아니면 일본의 어떤 대응 방식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바뀌는 건지. 어떤 실무협의 결과를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뭐 확실한 홀대였죠. 그야말로 일본은 지금 협상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그럼 결국은 여론전, 특히나 이제 국제 여론전 밖에는 기댈 곳이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그냥 발언이 세지고 있죠. 그래서 뭐 이순신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국채 보상 운동이다, 뭐 동학농민 운동이다 이렇게 아주 뭐 100년 전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데 사실 아까 전에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라가 망하고 이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정자들이 상황인식이 잘못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 무능이 비롯됐고 이런 데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과거사를 현재 경제 문제 연결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결국 지금 오히려 지금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자꾸 과거사 문제 매몰돼서 오히려 해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좀 듭니다. 두 분 다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야당에서도 즉각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이순신 발언을 두고 구체적인 대책 없이 감정에만 호소한다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비판의 화살은 정작 자유한국당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전남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이 스린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스스로 나라 망가뜨리고 외교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어찌 이순신 장군 이름을 올리냐고요. 저 오늘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는 것보다 이 글이 더 맥락이 이해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김상열 평론가님 보면 세월호 한 척으로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보다 낫다는 댓글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비판 논란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정권이 무너지게 된 것이 세월호로부터 비롯됐다 이런 인식을 깔고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예. 과히 세월호 컴플렉스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저거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사고였는데 세월호는 세월호대로 놔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자유한국당이 저게 안 좋은 이슈니까 그 마치 여당이 저걸 자꾸 이용하는 것 같고 이래서 자꾸 그 피해의식이 있는데 그럴수록 저는 더 세월호에 다가가고 그거와 관련된 더 과감한 정책을 내놓고 함으로써 그거를 극복해야지 예. 자꾸 저 사건 자체를 여건이 조금 유리하게 가져간다고 해가지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대하면 저는 계속해서 저게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진 자들의 싸움에 자꾸 그 일반인들이 희생을 당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 한일 관계 이것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 전체 외교의 레버리지를 갖게 되니까 이익이 되고, 일본은 참여원 선거라든가 정상국가로 나가는데 이익이 되니까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여권은 또 그 세력 결집에 쓸 수 있으니까 이익이 되고, 대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기상 재판을 받는다든가 어떤 그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거에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이익이 되면 결과적으로 중간에 피해보는 건 일반 국민들이나 중소기업이나 그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진 자들이 좀 모든 것을 좀 냉정하게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이거는 좀 안 좋은 일이다 그러면 그 피해의식을 가질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그러면 저거에 대한 그 이익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가져오겠다. 예. 이런 자세로 임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요. 저런 얘기는 하는 정치인들은 이제는 국민들은 정말 보기 싫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논란에도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 발언, 논란의 발언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도부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정미경 최고위원이 충분히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내용을 자세히 못 들었어요. 일단 즉답을 피했어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예. 오늘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전에 야심차게 청와대하고 언제든 만나겠다, 문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이 이순신 장군의 12척, 세월호 한 척, 이거에 또 완전히 묻힌 것 같아요. 근데 뭐 만나서 결과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오늘 오후에 저 뉴스가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이 뭐 정치 뉴스를 덮었는데, 정미경 최고위원의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그럼 황교안 대표의 그 회동 제의를 정미경 최고위원의 지도부가 그렇게 발언했으면 우리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지금 오늘은 좀 저런 해프닝, 저런 문제가 좀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황교안 대표가 회담을 제의했고, 그리고 아마 청와대에서 받겠죠. 그래서 그 회담이 잘 성사가 되면 그럼 또 그 나름대로 그걸 뭐 성과로 볼 수 있으니까 뭐 그건 그건대로 가면 되는 거고, 말로 한 금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저를 초청해서 야 저기 국회의원이랑 당협위원장 다 들어놓고 한번 뭐 강연 한번 해봐, 내년 총선 어떻게 하면 될지 딱 한마디만 제가 하고 올 거예요. 내년 총선 그 다음 대선 끝날 때까지 세월호 5.18 아예 언급도 하지 마시라. 긍정적인 얘기든 부정적인 얘기든 아예 언급도 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말씀드릴 겁니다. 만약에 저보고 강연을 하라고 하시면.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강연 대신 뭐 이 뉴스탑텔을 통해서 대신했으니까 보시고 계시겠죠, 다들? 예, 어쨌든 이 발언도 부적절했다는 게 뭐 여러 패널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문 대통령의 이순신 발언, 그리고 정미경 최고위원의 이 세월 한 척 발언 말고도 이 반일 감정 앞장선다는 논란 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지금 나오는 이 노래, 바로 이 조국 민정수석이 SNS에 공유한 죽창가라는 곡입니다. 죽창가, 이 고 김남주 시인이 작사한 곡으로 이 동학 농민운동을 기리는 노래인데요. 이현정이에요. 네. 이 얘기를 해볼게요. 이순신 장군의 발언을 문 대통령이 하고 난 다음에 이 죽창가를 SNS에 올렸죠. 네. 조국 수석의 속내를 우리가 단순히 반일 감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학교 때 참 많이 불렀습니다만 그래요? 참 다시 들으니까 참 새롭네요.
근데 조국 수석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이순신 발언 있고 그 다음날 바로 이걸 이제 올렸어요. 아마 그날은 이제 뭐 방송국 드라마 녹두꽃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마지막 회인데 그걸 보고 아마 이 노래를 올린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메시지는 그렇겠죠. 어떤 일본에 대한 이제 저항이었던 심장을 죽창으로서 표현한 것 같은데 다 아시겠지만 이 동학농민훈련은요, 운동은요. 결국은 이게 반봉건 운동입니다. 결국 고부 농민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무능한 조정을 향해서 농민들이 봉기한 것이고 그것을 사실 압살하기 위해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를 들여와서 진압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조정입니다. 예. 당시의 고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운동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즉, 무능한 정부에 대한 어떤 농민들의 봉기라는 성격이 가장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떤 반봉건 식민지 운동으로 이제 연결이 됐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은 무능한 조정을 향해서 결국 농민들이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예. 자, 근데 지금의 상황을 한번 비춰보면 과연 이 죽창을 누굴 향해서 들어야 될까요? 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국 수석이 왜 저 노래를 올렸을까? 그럼 죽창을 일본을 향해서 하라는 것인지 정부를 향해서 하라는 것인지 그 메시지는 저는 분명히 일관되게 보면 지금 김현종 차장의 국채보상운동 발언이나 예. 지금 최재성 의원의 의병을 일으키자는 발언이나 다 역사적 문재인 사실들이죠. 대통령이 지금 12척 발언이나 이런 발언을 보면 결국 일본을 향해서 뭔가 독립운동 하자는 그런 분위기 같은데 저는 과연 청와대 참모가 더군다나 민정수석이 이런 이야기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을 과연 일본은 어떻게 볼 것이며 우리 국민은 어떻게 볼 것인지 솔직히 참 당황스럽고 참담합니다. 국민들은요,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촛불시 할 수도 있어요. 불매운동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사히 맥주 먹지 말자. 뭐 기린 맥주 먹지 말자. 유니클로 입지 말자. 할 수도 있어요. 국민들은. 반일 감정 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 시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SNS에 죽창가를 올릴 수도 있고 국채보상과 의병 모든 거 다 꺼낼 수 있어요. 근데 정부는 그러면 안 되죠. 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일본이 잘못한 거 누구나 다 압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거 부정할 사람 없습니다. 예. 아무리 보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일본 표현 드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다만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건데 뭐 정부 여당 그냥 국회의원 한 사람도 아니고 청와대의 참모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여당의 어떤 그 특별위원회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굉장히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는 듯한 어떤 저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들이 과연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있는가? 정말 전략은 있는 것일까? 해결하고 싶은 의지는 있는 것일까? 해결책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자꾸 의구심이 들게 하는 거죠. 이 죽창가는 뭐 글쎄요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논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같이 보시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도 보이는데 이재명 차장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이 산업부의 발표가 있기 전에 먼저 본인의 SNS를 통해서 보도자를 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죽창을 올린 다음 날 예. 무려 7건의 정부 자료와 관련 기사를 올립니다. 다 이제 일본 그 경제 보복과 관련된 거죠. 그중 하나가 지금 보신 것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 일반 이사회에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산업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예. 근데 이 보도자료가 기자들에 배포된 게 13일 오후 5시 27분입니다. 그런데 조국 민정수석이 먼저 약 한 14분 먼저 본인의 이것도 정부 SNS도 아닌 본인 SNS 올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산업부에서 당연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공유를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그냥 바로 그 자기가 올린 겁니다. 근데 이게 경제수에 올랐다면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본인의 소관 업무니까요. 근데 맞네요. 민정수석은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입니다. 관련이 있다면 딱 이거 하나죠. 민정수석이 관여하는 거는 사정, 인사검증도 있지만 사실 여론도 관련이 있죠. 그런 점에서 앞서 패널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가 이 사안을 어떤 여론전에 그리고 또 국내 어떤 지식 결집에 이용하려는 생각이 조금 있는 거 아닌가라는 자꾸 이제 의심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화면 같이 보시면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지적했지만 특히 전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했던 곽상도 의원이 아니 개인 비서인 민정수석이 정부 모든 일에 나서야 되는 권한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단 말이죠. 김상현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비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비서라는 게 뭐냐면 그 모시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거를 지원하고 잘 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항상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려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시는 분이
당신이 굉장히 일을 잘했으니까 이건 당신이 발표하죠. 이렇게 해서 빚을 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빛나게 하는 참모는요. 참모로서 결국에는 모든 걸 망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자가 발전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 보면? 아니, 제가 볼 때는 저게 그 산업부에서 우리의 실수다, 타이밍을 잘못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예. 코디네이션이 전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청와대 윗선에서 당신이 하쇼 이렇게 조율이 안된 했을까요? 거니까요. 조율이 전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이거 좋은 뉴스니까 내가 빨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 의욕이 앞선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자연인 조국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돌아가고 싶으면 진짜 돌아가셔야지. 알겠습니다. 그 마음이 자꾸 앞서가지고 그 참모 상태에서 이런 일을 자꾸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야당에서도 말이죠. 외교적 돌파구는 찾지 못한 채 국민의 반일 감정만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연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풀어나갈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강공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초등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외교는 뭡니까? 국익이에요. 지금 우리 생존에 어떤 중대한 어떤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배복질하고 이런 것들이야. 지금 일단 공감은 가지만 전략가들이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21세기에 벌어진 정치 외교 문제는 21세기의 방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냉정을 유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제 소통하는 뉴스탑10 순서입니다. 오늘 뉴스탑10 1위로 선정한 주제답게 많은 댓글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제가 사인을 받았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이 왜 더 피해가 큰가요? 일본은 내수가 70%가 넘고 우리는 수출에 목매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경고에 대해서 수치로 좀 반박하는 댓글도 있고요. 또 있나요? 준비 못한 기업들은 공포에 질려 있고 여당과 정부는 국민 감정에 기름을 붓고 여기 계신 분들과 조금 비슷한 톤의 의견도 주셨습니다. 이 시점에 지금 이럴 때냐? 청와대 참모가 이렇게 선동해선 되겠냐라는 댓글들이 있는데 오늘은 질문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과 좀 의견을 같이 하는 공통된 글쎄 지금 정부 여당의 이 문제의식과 이 감정에 호소하는 게 맞느냐라는 댓글들이 좀 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희님, 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박지원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참모들, 지금 문 대통령엔 참모가 무능하다는 얘기도 했고, 우리 정부가 지금 대안, 그러니까 플랜 B도 없으니까 너무 강대강으로 나가는 건 아닌지.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대안이 있어서 이러는 거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참모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어떤 면에서 악역을 마다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19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될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시 김종필 총리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결국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김종필 총리가 좋아서 했겠습니까? 결국 본인이 총대를 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모들은 여러 가지 어떤 옵션을 대통령한테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 이런 문제들 등등을 제공을 하면서 결국 대통령의 어떤 악역을 참모들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참모들이 더 앞장서서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을 지금 어떤 면 한 길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저는 우려가 솔직히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참모인지. 지금 보십시오. 총리. 우리가 일본 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총리 어디 가 계시죠? 네, 중앙아시아 가 계십니다. 외교장관 어디 가 계시죠? 아프리카 가 계십니다. 자, 그럼 기업들 지금 이번 주에 일본이 지금 추가 조치한다고 지금 벌벌 떠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의존하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죽창 들자, 뭐 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요, 피해를 볼 국민들은, 일자리를 볼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보면 정말 청와대가 이 상황을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고 국민 입장에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보복 관련해서 또 하나 보도 나온 게 있는데 이 부분은 팩트 체크 형식으로 저희가 좀 볼게요. 일본 차는 싱싱. 그러니까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도 일본 차에 이렇게 신규 등록량이 10% 이상 증가했다라는 점유율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재용 차 이게 일본의 경제 보복
전에 있었던 수치인지 아니면 경제보복 이후에 반영된 건지 그거 좀 팩트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올해 상반기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보복이 시작되기 전 얘기입니다. 아하.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앞으로 이제 일본차가 시장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내수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서 수입차가 기본적으로 줄었었는데 일본차만 껑충 떴다는 건 기본적으로 일본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다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보복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시승 행사 같은 것도 좀 취소하고 조금 경제보복 이후에 요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일본 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 역시 최근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신경 쓰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차량 운항을 자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편의점에서 일본 제품 안 들어놓겠다는 것까지 전해드렸었는데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담배 맥주 말고 과자 조미료 소스까지 판매를 중단하겠다. 그런데 유니클로의 대표라는 사람은 좀 우리 감정에 불을 지르는 말을 했었잖아요.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뭐 실제 영향이 있을지 안 있을지는 뭐 봐봐야 알겠지만 아마 그런 자신감인 것 같아요. 얼마나 한국에서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오래 가겠어라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유니클로라는 게 이게 진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매출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큰 시장이긴 하지만 설사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출을 준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땐 큰 타격은 없다라는 저런 것들.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감정에 불을 지고 굉장히 얄미운 발언이긴 한데 그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매출이 막혀도 우리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그 자신감이 깔려 있다라고 보면 조금 무서운 발언이기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 10 긴 시간 할애해서 일본 경제보복 관련해서 재계의 움직임 그리고 정부의 대응 그리고 요즘 민심 여론까지 짚어봤습니다.